닭다리. 그것이 70년 결혼 생활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할머니가 화가 폭발하는 순간 처음으로 보따리를 쌌습니다. 동치미 한 대접이 공중에 날아가던 그 순간 수십 년의 한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한마디 말이 7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갈 곳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매일 고개를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3년 동안 창문으로만 그를 보았습니다. 용서해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늦게 얻은 봄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낮은 산자락 아래 오래된 흙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당 한쪽 장독대 앞에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례, 73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마디가 두꺼웠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곱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동치미였습니다. 한겨울 내내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무가 단단하게 잘 익어 있었고 국물은 맑고 고왔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뚜껑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입니다. 박순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지금 사는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순례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7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순례는 장녀였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생선을 팔고 나물을 팔고 감자를 팔고 계절마다 나오는 것들을 손에 들고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추운 날이면 손이 텄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여 동생들 먹을거리를 사야 했습니다.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고기가 생기는 날이면 동생들이 먼저였습니다. 순례는 뼈를 발라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추운 장터를 버텼고 배고픈 날들을 버텼습니다. 이덕수를 처음 만난 것은 순례가 22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첫눈에 봐도 잘생긴 외모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내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만큼 미남이었습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순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레이는 감정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집에서도 동생들 밥을 챙기면서도 자꾸 생각나 미소 짓게 하였습니다. 덕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탕한 웃음이 좋았습니다. 순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띤 얼굴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낯설고 또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순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었습니다.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을 회상하던 순례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가마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닭백숙을 할 참이었습니다. 토종닭 한 마리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마늘을 까고 대추를 씻고 찹쌀을 불려두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감과 함께 먹을 저녁 밥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닭을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불을 조절했습니다. 순례는 부엌 구석에 앉아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장독대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해가 지나면서 순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모두 틀렸다는 것을. 덕수는 신혼 때부터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대답이 없거나 면박이 돌아왔습니다. 살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시어른들을 모시는 것도, 아침밥을 짓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이가 생기면서 일은 더해졌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밭을 맸습니다. 아이가 울면 내려서 달래고 다시 업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아픈 날이면 순례는 혼자 밤을 샜습니다. 이마를 짚고 물수건을 갈고 마당을 오가며 약을 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덕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순례는 아이 손을 잡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집 시집살이를 견디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밤이면 온몸이 아파서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 힘든 마음을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소원처럼 말하며 위로받곤 했지요. 덕수는 바깥에서 달랐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누가 어렵다 하면 먼저 나서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유진이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순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답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서 도시로 떠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례는 참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서러워도 눌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믿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닭을 찔러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날 저녁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순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닭백숙이 가운데 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닭색이 노릇하고 윤이 났습니다. 마늘 냄새와 대추 냄새가 섞여 구수했습니다. 옆에는 동치미 대접이 놓였습니다. 국물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무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영감, 밥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덕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냄새 좋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 앞에 앉아 당연한 듯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순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자를 씻고 가마솥을 정리하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밥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수의 손이 닭다리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리 하나는 다 뜯어먹었고 두 번째 닭다리가 덕수의 입으로 들어가려는 때에 순례는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남은 닭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서러움에 울컥하던 그때였습니다. 덕수가 동치미 국물을 들이켜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런데 남은 닭다리와 동치미를 들이키며 했던 그 말이 순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한겨울 내내 아껴둔 동치미였습니다. 새벽부터 닭을 손질하고 마늘을 까고 찹쌀을 불린 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혼자 2개의 닭다리를 다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순례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는 않는 그런 영감이었습니다. 순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터에서 굶으며 동생들 밥을 챙기던 날, 아이를 등에 업고 밭을 매던 날, 아이가 밤새 열이 오르는데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은 오지 않던 밤, 혼자 약을 다리고 혼자 아이의 이마를 짚고 혼자 힘듦과 외로움을 견뎌냈던 시간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새던 밤, 마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말할 때 혼자 사귀던 세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덕수가 2번째 닭다리를 먹으려던 그 순간 순례를 모든 걸 마침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동치미 대접을 들어 국물을 덕수의 얼굴에 쏟아버렸습니다. 당황한 덕수의 얼굴을 뒤로 하고
순례가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터진 울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평생을 대하더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요? 덕수가 얼굴에서 국물을 닦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닭다리 하나 가지고 왜 이래? 뭐가 어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더는 못 참겠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몸을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집어넣었습니다. 수건을 넣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넣었습니다. 덕수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래? 닭다리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다시 해줄게. 순례는 보따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닭다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와 말한들 지난 세월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례는 덕수와 더는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수 앞을 지나쳤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가 맨발로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가기는 어딜 가? 이 늦은 시간, 이 나이에 어딜 간다고? 순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고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참 별일이네. 이봐, 여보 돌아와요. 순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고개 넘어 옆 동네의 정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50년 된 이웃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순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저예요. 순례.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순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붓고 보따리를 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와. 아랫목이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펴졌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 말고 그냥 편히 자. 순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지난 긴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밤들, 아이들이 밤새 아팠던 밤들, 혼자 약을 다리고 혼자 이마를 짚던 그 긴 밤들,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세월, 모든 것이 괘씸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허망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을 애써 눌러 참고 살아온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에도 아이들을 위해 살겠지만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아온 이유는 오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눈이 소리 없이 소복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아랫목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에게 진정 고마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순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집에 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있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있어도 돼. 고마워요. 신세 좀 질게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순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례가 마당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수였습니다. 손에 감자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빨래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갈 거예요. 감자 가져왔어. 필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수가 감자 자루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순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덕수는 그 뒤로도 매일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비가 와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구마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사온 명태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끓인 죽을 들고 왔습니다. 순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영감 매일 오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 아직은 이대로 있고 싶어요. 정희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산후조리를 하던 날, 젊은 시절 술로 인해 간이 나빠진 남편이 수술을 받던 날,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던 자신, 그때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 뒤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미움인지 연민인지 한 입을 덮으며 살아온 수십 년의 정이 있었고 좋든 싫든 함께 쌓아온 시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왔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 때도 있었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순례는 창문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덕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허리가 더 굽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례가 집을 나온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텃밭에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순례는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손이 흙에 닿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과는 이제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에는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밤에는 다시 굳어졌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매일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서도 왔습니다. 한겨울 눈이 쌓인 날도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3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순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고개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였습니다. 순례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덕수가 고갯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었습니다. 옷에 흙이 묻었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빨랫감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순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나요. 덕수는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요. 순례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 앉혔습니다. 순례는 부엌에서 깨끗한 물과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덕수의 무릎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닿는 동안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헝겊을 걷었습니다. 됐어요. 잠깐 앉아 있어요. 덕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순례는 부엌에서 숭늉을 끓여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를 덕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숭늉을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가 돌아서려다 순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순례야, 왜요? 지난날 내가 미안했고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다시 돌아와 준다면 정말 잘해줄게.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 용서를 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의 상처가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그 고개를 넘어온 3년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다치면서도 넘어온 그 길이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순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순례는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순례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어요.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돌아와 준다면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구려. 순례는 정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내가 고맙지. 나도 같이 살아서 좋았어. 외롭지 않고 그래 자주 놀러와.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잘 살아봐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긴 세월 모든 일을 잊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요.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례는 보따리를 들고 정희 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왕이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봐. 네, 그럴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또 와도 돼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올랐습니다. 3년 동안 덕수가 수없이 오르내린 길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많았습니다. 경사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마을이 보였습니다. 흙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가마솥 앞에 앉아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툰 자세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아침 먹고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먼저 왔군요. 그래요. 내가 먼저 왔어요.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순례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덕수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물 붓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한참 뒤에 덕수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밥 다 됐소. 같이 먹읍시다.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국이 좀 묽어 보였습니다. 반찬이 짜 보였습니다. 서툴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순례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덕수가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밭일도 나갔습니다. 허리가 굽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느렸습니다. 헹굼이 덜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순례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순례 씨, 요즘 왜 밭에 안 나와요? 우리 집 영감이 하거든요. 이웃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례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닭백숙을 끓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는 그럴듯하고 괜찮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순례가 앉았습니다. 덕수가 닭다리를 하나 집어 순례 앞에 놓았습니다. 남은 닭다리도 집었습니다. 순례 앞에 또 놓았습니다. 두 개 다 말없이 놓였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닭다리를 하나 집어 한 입 베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 첫째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아버지가요? 너희 엄마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니? 쉬어야지. 유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례를 보았습니다. 순례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고생을 옆에서 다 보아온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좀 쉬고 싶어서 앉아 있었어. 저녁에 덕수가 밥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먹었습니다. 아버지, 음식 솜씨가 늘었네요. 자꾸 하면 늘지. 순례가 말했습니다. 늘긴 아직 멀었다. 덕수가 순례를 보았습니다. 순례는 국을 떴습니다. 유진이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덕수가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염려스러운 듯 순례가 말했습니다. 무릎은요? 괜찮아. 조심해요. 덕수가 천천히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감을 땄습니다. 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내려와 마루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달렸소. 순례가 감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순례는 감을 한 입 베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독대에 새 동치미를 담갔습니다. 덕수가 물을 씻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었습니다. 순례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소금 더 넣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아? 조금 더요. 덕수가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 지나면 맛있겠지요? 그러겠지. 맛있게 잘 익었으면 좋겠네. 내가 담갔으니까 잘 됐을 거야. 순례가 피식 웃었습니다. 덕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덕수가 밥을 지었습니다. 순례는 마루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밭일은 덕수가 했습니다. 순례는 마음이 내킬 때만 나갔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으면 허락 없이 나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닭백숙이 밥상에 오르는 날이면 닭다리 2개가 언제나 말없이 순례 앞에 놓였습니다. 봄이 오면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여름이 오면 마당에 풀이 자랐습니다. 가을이 오면 감이 달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장독대에서 동치미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계절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늦게 얻은 봄이었지만 그만큼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길을 걷던 덕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와 다시 살아줘고 고맙소. 나 많이 후회되고 당신에게 미안하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소. 순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는 무릎을 꿇고 들꽃다발을 순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나와 남은 평생 함께 살아보겠소. 순례는 밝게 미소 지으며 들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덕수와 순례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순례는 그렇게 덕수와 걸어갈 것입니다.